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 초기 태조의 정책과 왕권의 안정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935년 신라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항복하고 다음 해인 936년 고려 왕건은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조 왕건은 먼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왕건의 정책은 각 지역의 호족들을 최대한 우대하고 자신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지방 호족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해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고 또 책임도 같이 질 것을 요구하였죠. 우선 왕건은 전국 각지의 호족 및 자신의 측근 딸들과 혼인하여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왕건의 혼인은 대부분 정략 결혼이어서 혼인정책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며 이 혼인정책으로 왕건은 무려 29명의 후비를 맞아들였으며 그 아래에 25남 9녀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호족들 중 공이 있는 인물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내리고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방 호족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족들을 포섭하는 한편 지방 통치를 보완하고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마련합니다. 사심관 제도는 호족이나 공신을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고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여 출신 지역의 일의 자문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볼모로 삼아 호족 세력을 견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건국 직후부터 태조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중시하여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고 발해 유민을 서북 지방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고 후대에도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조 말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넓어졌습니다. 한편 태조는 후대 왕에게 남긴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장려하면서도 유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의 사상을 존중하였는데요.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완수한 지 7년 후인 943년에 왕실의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남긴 것으로 여기에는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왕건의 생각과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죽은 뒤 왕실의 외척이 된 호족들은 태종과 정종대에 걸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태종 때 왕규가 왕위 쟁탈을 위해 일으킨 난이 대표적인데요. 왕규는 태종의 후견 세력인 박수리를 제압하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왕규는 광주를 기반으로 한 호족 출신으로 태조에게 두 딸을 후비로 들였으며 왕실의 외척으로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태종에게도 셋째 딸을 후비로 들였지만 태종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태종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왕규의 난은 두 번 다 실패하였지만 태종은 왕규를 벌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태종의 이복동생인 정종이 서경의 왕식념 세력과 결탁하여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종이 병으로 죽게 되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박수리와 왕규도 살해를 당하였는데요. 이처럼 정종은 왕위 계승에 방해가 되는 적대 세력을 모두 처치한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왕권이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함으로써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였고, 관리들의 공복 색깔을 정하여 관리의 위계질서를 세웠습니다. 광종은 자신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981년 왕위에 오른 성종은 호족 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안정을 기반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성종은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으로 불교와 토착 신앙 행사를 억제하여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성종의 노력으로 이 시기에는 당과 송해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 관제를 정비하는 등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건국 직후부터 고려 태조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며 고구려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땡땡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슨 정책일까요? 네, 북진 정책입니다. 2번. 광종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땡땡땡땡땡과 땡땡땡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입니다. 3번. 성종은 땡땡땡이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최승로입니다. 감사합니다.